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훈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 IT 민낯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남한의 IT 업계는 북한 IT 업계와의 상생과 발전을 꾀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청사진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청사진들이 북한 IT 구체적인 기술 수준과 또 그들의 IT 환경을 충분히 고려했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와이프를 주겠다, 5G를 주겠다, IT 공장을 지어준다 이런 식의 타당성이 없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기업들이 알고 있는 북한 IT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혹시 북한 유튜브에 올려놓은 자신들의 IT 산업에 대한 발전 수준을 과대 포장한 이런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북한의 IT 수준이라고 착각하지 않는지 그 영상들을 틀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취재는 보통단 기술기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로 일도선 미래상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끄는 것은 본체와 영상 표시 장치가 따로 없는 일체식 컴퓨터와 이렇게 화면을 분리해서 쓸 수 있는 노트형 컴퓨터, 그리고 액정 텔레비전과 숫자식 텔레비전 신호 변환기를 비롯한 전자제품들의 푸른 하늘이라는 자오가 뚜렷이 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이름만 불러보아도 내 저국의 푸른 하늘과 더불어 더 밝고 창창한 미래, 보다 문명한 내일을 그려보게 하는 우리의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잠시 이 제품들이 인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상표를 단 이 푸른 하늘 컴퓨터를 써보니 정말 좋습니다. 이때까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여러 기종의 컴퓨터들을 많이 써봤지만 우리가 만든 이 푸른 하늘 컴퓨터들은 성능에 있어서나 질적 측면에 있어서 우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기술자 노동자들이 만든 컴퓨터에서 이용하면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즉시에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품질 담보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상점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해서부터 보니까 이 푸른하늘 전자제품 공장에서 만든 이 전자제품들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숫자식 텔레비전 신호 변환기라든가 이 플라즈마 액정 텔레비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아시려면 정말 듣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을 한껏 부풀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앞의 영상을 보시면 정말 북한의 컴퓨터, 태블릿 PC 그리고 휴대폰과 각종 전자기기들을 꽝꽝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제품들이 수준을 보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IT 제품의 디자인도 보면요, 우리 남한의 전자제품들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 독자적인 기술로 디자인하고 또 그들이 장치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패킹에 넣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제가 주장을 해서 올바른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생산한 IT 기기들을 가지고 된 것을 뽀개어본 이것만이 결국은 북한의 IT에 대한 가장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가장 최근에 평양 채콤 전자 공장에서 만들어낸 스마트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예, 평양 2423 이 휴대폰, 최신 휴대폰입니다. 평양 채콤 전자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것을 직접 뽀개보면서 구체적인 민낯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제품이 평양 2423 채콤 기술합병회사에서 만든 휴대폰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남한의 휴대폰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포장도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이것은 휴대폰 칩 강성이라고 하는 그 칩이고요. 또 고려링크에서 내는 고려 또 칩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을 사면 이런 예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들면 또 사용 설명서와 이 관할비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충전기도 무료하고 규격이 있고 갖출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외관을 놓고 보면 별 다름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이제 부팅시켜서 한번 사용 감각을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원을 넣고 있습니다. 부팅시키면 평양이라고 로고가 뜹니다. 여기 지금 녹음이 좀 안 되는데요. 북한의 아리랑 음이 나오는 것 같고요. 부팅하면은 별 요란하지 않으면서 나름의 평양이라고 하는 특성을 살려서 만들어 것 같습니다. 부팅하는 시간이 조금 좀 걸리더라고요. 첫 화면에 이제 여기 보면 화상서보라고 하는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화상서보는 카메라로 동영상 찍거나 사진을 찍은 걸 보관하는 거고요. 또 카메라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은 640에 480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폰들은 1920에 1080 이런 정도의 아주 HD 영상을 찍는 것에 비해서는 적죠. 그리고 이거는 또 휴대폰 음성을 헤드폰으로 하겠느냐, 이어폰으로 하겠느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정할 수도 있고요. 기록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메모호를 기록장이라고 합니다. 이 배열이 우리가 쓰고 있는 천진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맨 윗줄이 부, 즈, 드, 그, 스 천진이 그런데요. 여기서는 부, 무, 두, 두, 후 해가지고 익숙하지 않으면 전혀 계속 틀려나가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전화를 거는 건데요. 칩을 통신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걸 수는 없습니다.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에러가 나옵니다. 주소록이 있었어요. 내부 기억기와 애장 기억 카드에 있는 심에 있는 거죠. 심에 있는 것들의 주소를 보는 것이고, 이게 통보문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보문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보내는 거죠. 열람기는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인데 여기서는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인트라넷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쓸 수 없고요. 전자수산기 기능을 보았는데 가장 간단한 전자수산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침판이 있었고요. 달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자기들 명절 같은 것들이 국가명절이죠. 이런 것들이 아직 표시 안 돼 있어요. 열람 이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재 휴대폰에 있는 컨텐츠를 어떤 거 보았느냐. 이게 다 기록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용자가 지우려고 했는데 지워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이제 만약 검열을 하게 된다면 이 이력부터 뒤져서 어떤 걸 받느냐에 대한 조사가 쉽게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은데 이게 아마 북한이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여기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의 어록들을 다 수록해 있습니다. 수백 건이 됩니다. 여기 좀 책 제목이 있는데요. 어록 제목 하나 클릭하면 안에 본문이 다 나오거든요. 33년에 김일성이 직접 저술한 어록이라고 합니다. 김정일의 어록도 있습니다. 여기 다 오른쪽은 지금 제목들이고요. 왜 이렇게 휴대폰에다 다 어록을 넣어줘가지고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판다면 사람들이 항상 이걸 가지고 예전에는 책입수 공부를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공부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디지털로 보고받아 보니까 책이 없어 공부 못했다는 이유를 못하는 거죠. 김정은 어록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발표된 것이 뭐 얼마 안 되니까요. 네, 이게 바로 백두산 총소라고 하는 앱입니다. 그 밖에 눈에 띄우는 것은 이제 공세라고 하는 앱인데요. 이건 아마 신문 잡지를 열라고 하는 건데 인트라넷을 통해서 그 광명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있는 오늘 신문 그리고 신간 잡지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해야 되고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도서들을 또 볼 수 있는 도서 열람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을 위한 학습 자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언제부터인가 북한이 이렇게 책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책을 각지에 있는 기술 봉사소라고 하는 데 가서 돈을 내고 PC하고 연결시켜서 다운받아 있는데 지금 뭐냐면 바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서 열람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라서 돌아오나 생화라 이런 책들은 이게 예전에는 일반인들한테 공개 안 하던 건데요. 백부도서라 해가지고 백부만 찍어가지고 뭐 주요 인물들한테만 배포하던 건데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은 광명망에다 올려놓고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다운돼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백부도서까지도 막 공개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자도서를 읽기 위한 앱들은 앞에서 본 앱뿐만 아니라 조선 출판물 수출입 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독서가의 벗 이 프로그램인데요. 책 재미있어요. 두뇌 단련이 학교, 지능편, 상식편, 의학편. 우리도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두뇌 단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수께끼라든지 산술 문제들을 어렵게 풀어가지고 요령을 찾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은 콘텐츠들이 많겠죠. 그리고 각종 사전들이 있습니다. 중고 사전, 조선 대백과사전, 이 사문사전이 하던 전자사전에서는 처음에 나온 버전인데요. 그 단어의 개수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 시기에 종이가 없어서 책을 많이 찍지 못해가지고 다양한 도서들을 이제 그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서 아마 이 태블릿 PC와 모바일 기기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정보기술 용어 사전입니다. 비트, 뭐라고 하는 희 하나 반송파에서 6번째 통로의 뭐 아주 어려운 말로 썼네요. 그리고 영어 학원용 이런 해설 도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북한의 그 책의 본질입니다. 잠깐 좀 보여줄게요. 영어를 배워주는데 영어 책에 반드시 김일성의 교시, 김정일의 교시가 꼭 있어야 된다. 어떤 교시냐? 애국어를 잘 알아야 대활동을 능란하게 할 수 있으며 뭐 다른 나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그 어록이 없으면 절대로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기술도서든 교과서든 어떤 책이든 다 이게 소위 그 수령들의 교실을 인용해야 내용을 전개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중국어 열풍이 배우는 열풍이 이제 불다 보니까 중국어 배우기 각 학년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좋았던 건 아마 여기에서 그 중국어 발음을 직접 링크로 클릭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최신 휴대폰인 체코메사의 평양 2423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예관을 보나 또 거기에 있는 앱들을 보나 우리 휴대폰하고 좀 후진 것만 사실이지만 크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휴대폰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뭐 우리 스마트폰들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주목받는 것은 북한도 최근에 와이파이를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휴대폰에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북한이 이 휴대폰을 국산 기술로 만들었느냐, 또 국산 기술이 휴대폰에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걸 저희가 분해를 해서 보았는데요. 이 휴대폰은 북한이 만든 것은 볼트 하나도 없습니다. 100%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여기에 시리얼 나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회사를 찾았는데 중국 선전에 있는 한 휴대폰 공장이 있어요. 그 휴대폰 공장에서 다량으로, 아니 소프트웨어는 없고 순 하드웨어가 있는 이런 순수한 장치를 사들이다가 북한이 평양에 가져와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평양 시간을 맞추고 또 평양에 문자 코드를 넣고 그리고 자기들의 앱과 운영치 안드로이드를 태워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는 남한에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같은 버전끼리하고 기본적으로 같은데 단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북한 내에서 만들지 않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끼운다고 하면 그 마이크로 SD 카드에 있는 어떤 것도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에러 통보가 나오는 거죠. 전자선형이 바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북한의 안드로이드에다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콘텐츠들을 철저히 막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이 북한 휴대폰을 분석하면서 이런 결론 내리게 됐습니다. 첫째, 북한의 휴대폰, 태블릿 PC, 그리고 푸른하늘 공장의 컴퓨터 이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는 볼트까지 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그 순수한 장치를 그대로 100% 데려다가 사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 쓰고 있는 이런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들은 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인데 이거는 미국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그냥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의 그 구매에 맞게 개작을 해서 탑재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전자도서를 열람하는 것, 그리고 와이파이를 열는 이런 것들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자기 기술로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철저히 이미 오픈소스로 많이 개발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 앱들을 가져다가 부분적으로 고쳐서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북한의 IT 분야와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그 교류의 청사진을 펼치고 있는 우리 각급 여러 분야의 IT 업체들, 북한 하드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및 정보 처리 분야에서 이 휴대폰을 분석해서 우리가 그 기술 실태를 하듯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뽀개보는 이런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교류 협력의 올바른 꿈을 꾸는 첫 길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IT의 민낯이라는 주제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